오랜 시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려온 미영씨는 매일 밤 잠 못 드는 고통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사실 그녀는 하루 종일 피곤하지만 막상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아 괴로워했다. 더 이상 이대로 지낼 수 없다고 느낀 미영씨는 건강한 수면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이었다. 미영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처음에는 고역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팁은 침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미영씨는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 침대는 오로지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정리했다. 따뜻한 색조의 조명을 사용하고 침실 내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했다. 그녀는 커튼을 두텁게 하여 외부의 빛을 차단하고 필요하다면 기마개와 안대로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마련했다. 세 번째로 미영씨는 자신만의 취침 전 루틴을 만들기로 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몸을 느긋하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한 후 향기로운 허브티를 마셨다. 간단한 요가 동작을 따라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침대에 눕기 전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조용한 음악을 들었다. 네 번째 팁은 음식과 음료 관리였다. 미영씨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잠자기 전에는 무거운 식사를 피했다. 대신 잠들기 2에서 3시간 전에 가벼운 간식을 먹으며 공복감을 달랬다. 저녁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고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줄 수 있는 체리를 후식으로 즐기곤 했다. 다섯 번째로 낮 동안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였다. 미영씨는 아침에는 상쾌한 조깅을 하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는 일과를 고려하여 점심시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였다. 이로 인해 저녁에는 기분 좋은 피로감이 몰려왔고 이는 자연스럽고 빠른 수면으로 이어졌다. 여섯 번째로 미영씨는 일과 중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루 동안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명상 앱을 통해 매일 10분간 마음을 비우고 안정시켰다. 이를 통해 수면 전에 불안한 생각들을 떨쳐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기술 범람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잠들기 전 침대에서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팟캐스트를 듣는 습관을 들였다. 이를 통해 전자기기의 푸른 빛으로 인한 수면 방해를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미영씨는 점차 불면증에서 벗어나 더 건강하고 안정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변화된 일상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고 더 이상 잠자리에서 뒤척이지 않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미영씨는 건강한 수면이 삶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고 이 꿀팁들을 주변 친구들에게도 널리 전파하였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불면증과 싸우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나였고 그녀의 직업은 프로그래머였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고 머릿속을 떠도는 수많은 생각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미나는 자신의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치유와 현대 치료법의 차이를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미나는 자연치유법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인터넷과 책을 통해 자연치유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모았고 그중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아로마 테라피였습니다. 미나는 라벤더 향을 침실에 뿌리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분이 좋을 뿐이라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녀는 잠들기 전 몸이 더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 밤중에 잠에서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로마 테라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요가와 명상을 시도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영상과 앱을 통해 매일 밤 짧게나마 요가를 하는 습관을 들였고 잠자기 전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불면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지만 미나는 두 방법이 긴장을 풀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미나는 자연치유법과 함께 현대적인 치료법도 함께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수면 클리닉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수면 위생 수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클리닉에서는 미나에게 잠자는 환경을 더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조언들은 미나에게 무척 유익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수면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나는 이후 의사와 상담을 통한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의사는 미나의 상태를 진단하고 약물 치료를 권장했습니다. 미나는 처음에는 약물의 부작용을 걱정했지만 적절한 조언과 처방을 받으며 나름대로 효과를 봤습니다. 약물의 도움 아래 그녀는 밤에 깊이 잠들 수 있었고 점점 더 안정적으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미나는 자연치유와 현대치료법을 적절히 병합할 자신의 불면증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치유법의 부드러운 접근 방식과 현대 의학의 과학적 기반이 극복의 핵심이라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미나에게 큰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결국 미나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일한 치료법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에 가장 맞는 방법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동기를 불어넣었고 추가적인 연구와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데 일에 치여 잠을 자는 것도 아깝다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성 피로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심지어 병원까지 가게 되었다. 의사는 내게 수면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제대로 잠을 자지 않으면 몸의 복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다양한 건강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때부터 나는 내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면 패턴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로 마음먹었고 주말에도 이 습관을 유지하기로 다짐했다. 이전에는 주말마다 늦게까지 놀고 낮잠을 자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이를 수정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 나니 몸이 자연스럽게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깨어나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는 침실 환경을 개선하려고 했다. 우선 침실은 오로지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습관을 버리고 전자기기를 침실 밖에 두기로 했다. 다음으로 침대와 베개를 편안한 것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조명을 은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작은 테이블 램프를 두어 취침 전 독서를 즐기게끔 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어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 세 번째로는 잠들기 전 루틴을 만들었다. 잠이 들기 전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루틴을 시도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멜로디가 잔잔한 음악 듣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등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루틴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 머리를 비워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해주었다. 식습관도 중요한 요소였다. 늦은 저녁을 피하고 카페인과 알코올을 멀리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카페인은 예상보다 오래 몸에 남아 수면에 악영향을 미쳤다. 오후에는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를 멀리하고 허브차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다. 마지막으로 나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명상이나 일기쓰기, 자연 속에서 산책하기 등의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 스트레스가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쳤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니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삶의 질도 향상되었다. 이전에는 놓쳤던 작은 기쁨들을 되찾게 되었고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다. 잠이 곧 약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로 인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 내 이야기가 수면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바쁜 도시 속 현태라는 직장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사람들로 가득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이미 하루의 시작부터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었다. 회사에 도착해보면 여느 날과 다름없이 상사의 끝없는 요구와 쏟아지는 업무 때문에 숨 쉴 틈조차 없었다. 퇴근 후에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저 누워 잠들기 바빴다. 날이 갈수록 누적되는 피로와 스트레스는 그의 정신과 육체 모두를 갉아먹고 있었고 급기야는 작은 소음에도 예민해지고 말았다. 이를 보다 못한 그의 절친인 수지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명상을 추천해 주었다. 현태는 처음엔 터무니없다는 생각을 했지만 스트레스로 뒤엉킨 자신의 상태를 벗어나고 싶어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는 우선 가까운 요가 센터에서 주말마다 열리는 명상 클래스를 등록했다.
차분한 음악과 함께 시작된 명상 시간. 지루할 것이라 생각했던 명상은 오히려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첫날, 그는 그저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만 신경을 쓰는 방법을 배웠다. 들숨, 날숨. 천천히 숨을 쉬며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마음, 속 시끄러운 생각들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호흡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명상은 이내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아침마다 짜증스러운 출근길마저도 그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지하철의 소음조차 그의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그는 10분 정도 짬을 내어 명상을 했다.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자신을 괴롭히던 부담감, 과걱정을 내려놓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머지않아 현태는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에 덜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눈앞에 닥친 문제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명상에서 배운 기술로 순간의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그의 주위 사람들도 변화를 눈치챘고 그에게 비결을 물으며 하나둘씩 명상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어느 날 현태는 명상을 통해 얻게 된 지혜를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서의 명상을 소개하고 싶었다. 그의 이야기는 한 편의 책이 되었고 출간 후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제는 또 다른 부담과 스트레스가 덮칠 때마다 그때의 마음 평화를 되새기며 명상의 힘을 실감한다. 이렇게 현태는 명화를 통해 삶의 균형을 찾고 그 과정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했다. 오늘도 그는 말한다. 스트레스는 삶의 도전이자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그 시작을 명상과 함께 해보라. 그의 조언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줄이는 최상의 비법으로서 멀리 퍼져나가고 있다.